안녕하세요. YBN 컨텐센터 공식 1위 업토익 만점 강사 진희쌤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초단기 고득점을 위한 파트 5 문제풀이 전략입니다. 긴 영상은 아니고요.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매번 시험장에 가셔서 써먹으실 수 있는 아주 필살기 파트 5 문제풀이 전략으로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포인트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하고 함께 보실 내용은요. 일단 첫 번째, 지니쌤의 파트 5 전략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 몇 가지 보면서 포인트 좀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파트 5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뭐 6도 마찬가지고 7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고민이 되는 시점이 뭐냐면 선생님 시간이 너무 모자릅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시간이 너무 모자르는 거는 물론 뭐 단어를 모를 수도 있고 해석이 너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게 좀 토익의 포인트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나는 정말 시간이 너무 모자라 라고 하면서 단어만 계속 외운다든지 해석 연습만 계속 하신다든지 아니면 문법 용어에 조금 얽매이시면서 계속 문법을 좀 공부를 하신다든지 하시면 좀 공부하는 시간은 좀 너무 이제 좀 장시간 가게 될 거고 좀 점수는 오르지 않고 좀 점수 정체기가 좀 이제 찾아올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지치게 되고 좀 포기하고 싶고 뭐 이제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문법 용어, 토익은 토익 시험이지 영어 자체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익은 문제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복합관계대명사, 의문형용사, 관계대명사, 기타 등등등 너무 문법적인 용어에 막 매몰돼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정작 토익에서 필요한 내용들, 포인트들을 공부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너무 공부하실 때 힘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선생님은 좀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무조건 해석부터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좀 습관 먼저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보통 앞에서부터 막 밑줄부터 그어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자, 오늘 밑줄 그었나요? 그럼 밑줄 금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밑줄을 계속 그으면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석과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트 5의 이상적인 시간은 10분인데 자꾸 막 12분이 걸리고 15분이 걸리고 시간 안에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조건 단어만 주구장창 그렇다고 암기하면서 스킬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해석부터 좀 접근하시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습관 좀 버려야 되겠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좀 훈련을 시키냐면 일단 토익 파트 5는 문제 나오는 패턴이 좀 이제 얼추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단연간 계속 이제 시험을 보면서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보시고 이렇게 풀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생각의 순서를 조금 정해드립니다. 생각의 순서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에 그냥 밑줄부터 그어가면서 뭐 해석을 하면서 얘는 정말 무슨 문제를 내고 있는 걸까?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이 이제 계속 지체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순서가 있다. 그러면서 문제 푸는 순서에 맞춰서 문제가 물어보는 포인트에 원하는 그런 이제 핵심 포인트 생각하시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직관적인 문제 푸는 습관으로 좀 훈련을 하시면 파트 5의 정답률도 올라가고 시간도 단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이제 살펴보았는데 선생님하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적용을 하면서 이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이제 푸는데 먼저 선생님이 요거 하나 강조하고 싶어요. 자, 누구한테 배우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냥 뭐 이제 단어, 뭐 해석, 정말 이제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데 선생님은 시험을 보면 이제 단연간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연속해서 계속 만점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그리고 남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빨리 읽으면서 이제 뭐 문제를 풀어서 해석을 다 해서 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시간이 남을 수 있는 구조의 시험은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시간이 좀 남는 건 뭐 한 약 한 15분에서 좀 이제 길게는 25분, 30분까지 시간이 남는데 이제 그 시간이 남는 동안 이제 남는 시간 동안 이제 계속 분석을 하고 이제 좀 정답이나 이제 포인트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또 이제 만들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워가셔야 되는 건 물론 단어, 문제라든지 어떤 해석적인 스킬, 뭐 이제 토익의 문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 남는 연속 만점자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그 문제풀이 시선 처리를 저한테 배워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문제 푸는 시선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그 단계 그대로 문제를 푸는 연습과 훈련을 계속하시면 시험장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답을 찾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포인트들 선생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많이 하지는 못하고 약 한 2가지 정도 포인트를 준비해 보았거든요. 자, 문제 같이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준비해 보았어요. 잠깐 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을 생각해 보신 다음 선생님과 함께 포인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정답 뭐라고 했어요? 제 생각에는 정말 대다수의 학생들이 B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해석을 하니까 너무 예쁘게 퍼포먼스 그냥 보니까 뭐 since 우리가 공부했어요. 뭐뭐 이래로 보니까 뭐 여기 야라 리버 페스티벌에서 작년에 쥐니가 계속했구나. 계속해서 쌓아왔구나. 해외 경력을 여기까지 쭉 해석하고 A, B, C, D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해서 정답을 찾으면 너무 다행인데 또 그렇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해석을 하니까 B가 너무 땡겨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A, B, C, D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해서 저는 이제 A, B, C, D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앞에 똑같고 뒤에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 앞에까지 모양이 똑같고 뒤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품사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은 빈칸 먼저 앞뒤 최소 단위를 먼저 생각을 해놓고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 저 그렇게 풀었는데요. 저 빈칸 앞뒤 최소 단위 뭐 저도 봤어요. 그 해석하니까 공연 이래로 그 다음에 뭐 경력을 계속해서 쌓아온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정답은 뭐다? D인 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근데 또 해설지를 보고 또 설명을 들으면 와 끄덕끄덕거려요. 그치 맞아 그거지. 근데 맞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또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 그러면 그때 좀 비슷한 유형 문제에서 또 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좀 이제 근본적인 여러분들 문제 푸는 습관, 시선처를 좀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since가 뒤에 뭐 이제 뭘 주어 동사도 들어가지만 이제 뭐 명사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사 이래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건 알아요. 자, 그런데 요거 여러분들 생각하셨을까요? 명사 문제를 풀 때에는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명사가 보였니? 명사를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명사 바로 앞에 어가 있는지, 명사 뒤에 s가 있는지, 즉 단수면 어가 붙어야 되고 복수면 s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문제 풀 때 생각이 안 나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고질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어 자체에 우리는 김밥 2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김밥 1줄 주세요. 2줄 주세요. 3줄 주세요. 뭐 이런 이제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사 앞에 명사 앞에 S 이거를 보는 습관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아웃 오브 안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대단한 사실 문법적인 지식 때문에 틀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명사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뭐 외우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뭐 단연간 시험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불가산명사 중요한데 불가산명사를 내가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지 않더라. 그런데 매 시험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혹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려보면 어떤 문제를 좀 많이 틀리냐면 명사, 선생님 저 여기 명사 자리인 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앞에 어가 없고요. 그 뒤에 s가 없는데 그 부분을 계속 놓쳐서 틀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잡아줘야 될 겁니다. 해석 문제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1초 문제로 끝내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1초 문제는 1초 문제답게 푸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오늘 조금 기억하고 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명사 문제는 어떻다? 명사 쓰고 싶어. 그러면 앞에 어가 있는지, 뒤에 s가 있는지 항상 생각하는 습관, 그 습관에 맞춰서 훈련을 계속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명사 형태라든지 뭐 불가산 명사 필요한 애들 뭐 공부하시면서 암기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명사 문제 또 몇 가지 풀어볼까요? 자, 영상 또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문제 풀어보시고 또 선생님 설명 함께 하시죠. 네, 문제 풀어보셨나요? 몇 번 하셨어요? A, B, C, D에서. 자, 아주 재밌는 문제인데요. 저 이 문제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문제를 풀어보면 오답률이 상당해요. 뭐 물론 우리 학생들이 많이 맞추면 좋은데 또 오답률이 되게 높으면 또 굉장히 또 살짝 신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나 정말 이제 신나게 설명해야지. 우리 학생들 몰랐구나. 내가 아는 거 알려줘야지 하면서 약간 좀 신나거든요. 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자, 얘 문제도 어때요? 뭐 이렇게까지 보는 연습은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앞에 문제 똑같고요. 뒤에 이제 모양이 앞에 똑같고 뒤에 다르고 그러면 빈칸 앞뒤 최소 단위 보자라고 이제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을 때는 이랬을 것 같아요. D라고 정답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설명 이게 좀 앞뒤 내용을 보면 보자 뭔가 이제 빈칸이 있는데 주어부터 조금 이제 보면 얘 회사가 후보로 추천되었구나. For several prestigious award, 몇 가지 뭐 이제 상에 후보로 올랐네. 그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결국 이끌었구나. 증가된 투자, 뭔가 이렇게 투자가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온 것 같아. 막 투자자들 끌어모은 것 같아. 열정적으로 하면서 제 생각에 D로 정말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답은 뭐다? C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은 어떤 시선으로 문제를 푸냐면요. 같이 함께 봅시다. 일단은 앞에 똑같고 뒤에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빈칸 앞뒤 최소 단위 먼저 보자고 했습니다. 빈칸 앞뒤를 먼저 보니까 동사가 있어서 일단은 여러분들 좀 토익 공부하신다 그러면 lead to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 lead to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로 이제 이끌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얘가 투부정사 투가 아니라 명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원인이 나오면서 앞에 있는 주어 원인이 lead to 끌고 가는 거죠? 결과로. 그래서 키포인트는 to 뒤에 lead to 뒤에 뭐가 나와줘야 된다? 명사가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막 명사를 찾아 여러분들 생각에는 요렇게 명사구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여기에 뭘 넣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문장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남는 자리니까 부사요 라고 하면서 D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해설지에서는 보면 정답이 C래. 막 이렇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investor enthusiasm 뭐 투자 열기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 좋아요. 불가산 명사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틀리게 공부하는 건 아니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어떤 걸 좀 여러분들한테 훈련시키고 싶으냐. 여러분 investor 참 명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A, B, C, D에 있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에 있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나는 얘가 명사 같아 그러면 습관적으로 앞에 뒤에 S 둘 중에 하나 있는지를 먼저 좀 캐치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여러분 investor 투자자예요. 그쵸? 앞에 있나요? on이어야 되겠죠? 없는데요. investor 뒤에 S 있나요? 없는데요. 그러면 이게 명사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알아요. lead to는 반드시 명사로 끝나줘야 돼. 근데 그냥 후루룩 해석했더니 그냥 뭐 정답이 될 것 같지만 그러면 안 되고 lead to의 뒤에는 명사로 끝나줘야 돼. 근데 investor 명사로 끝났는데 잠깐만 명사 앞에 어가 없고 더도 없고 S 복수 처리도 없어. 그럼 명사로 끝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기서 명사로 끝나줘야 되겠구나 까지 생각이 가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명사 모양은 즘, 그쵸? 이게 SM으로 끝나는 거,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 다 명사잖아요.
그리고 딱 이제 들어도 이제 좀 못쓰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도 막 여기서 어렵게 뭐 다른 명사 종류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명사 종류는 C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정답 C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연습을 좀 이렇게 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뭐 투자, 열기, 뭐 증가된 투자, 열기, 자, 가서 외워!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명사가 있으면 앞과 뒤를 확인하는 습관을 좀 가져보자.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좀 풀어보면서요. 훈련을 또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팁 잊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해석만 하면 안 되겠다. 좀 계속 이야기 드렸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 볼게요. 네, 3번 문제 또 잠깐 영상 멈춰 놓고요.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생각해 보시고 다시 또 선생님 설명 함께 해보시죠. 자,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선생님 설명을 이제 들어서 이제 좀 맞추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또 이제 신나죠. 자, A, B, C, D 보니까 얘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자 그랬어요? 보시면서 그냥 단어 생각하면서 단어 뜻이 뭘까만 생각을 하고 있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똑같고 뒤에 다르다. 아, 그러면 일단 품사 자리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어디를 보자? 바로 대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빈칸 앞뒤 최소 단위를 보자. 빈칸 앞뒤 최소 단위를 보니 일단은 여기에서 끊겼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는 바로 앞에 보면서 최소 단위를 좀 찾아볼 것 같아요. 보면 for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맨날 공부하면서 이제만 했었던 멘트가 있죠? 전명구. 전치사로 시작하면 명사로 끝내주렴. 그쵸? 그러면 for를 갔으니까 이제 명사로 끝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C 같아요 라고 하셨던 분들은 for industry 전명구 생각하면서 아, 여기서 명사로 끝났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셔서 C라고 하셨을 것 같고 아닌데요 선생님? 저는 여기서 명사 집어넣고 싶었었는데요? 그래서 B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일단 제일 먼저 B부터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명구라고 해서 여기에 명사를 집어넣고 싶었다. 그래서 A, B, C, D 보니까 우리가 많이 외웠었던 내용 중에서 션으로 끝나면 명사다라는 거 우리 공부했었으니까 좀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제 뭐 넣고 싶었어. 근데 얘는 정답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버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왜요? B가 명사로 보였나요? 그러면 자, 우리 무슨 생각하자 자꾸? 바로 앞에, 빈칸 앞에 어가 있었나요? 프로페션은 직업이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프로페션 자리 뒤에 S, 복수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A, B, C, D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자리 생각하면서 될 것 같은 것들 죄다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일단 앞에서부터 계속 밑줄을 그어 가야 될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또 얼추 좀 말이 되는 것들 거기에 후루룩 오답 함정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사는 뭐다? 앞에 어가 있니? 뒤에 S가 있니? 항상 이 둘 중에 하나를 좀 이제 보는 습관을 들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B 제일 먼저 드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D를 골랐다. D를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얘를 만약에 형용사로 보셨나요? 그러면 지금 조금 구조 보는 게 약한 거죠. 지금 전명구인데 for 뒤에 명사인데 그냥 형용사 띡 뒤에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로는 볼 수가 없고요. 아닌데요, 선생님 저는 프로페셔널 전문가 저 명사인 거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 정말 더 아까운 거죠. 명사로 알고 있었나요? 전문가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해줘야 되죠? 전문가 명사잖아요. 게다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앞에 또 빈칸 앞에 어가 있나요? 없거든요. 프로페셔널 뒤에 S가 있나요? 없거든요.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조금 빠르게 B와 D를 먼저 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남는 거예요. professionals, 너무 고맙게 S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뭐 종사자들,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또 C가 조금 걸릴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부사를 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사 얼추 해석이 되는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어떤 팁을 드리고 싶냐면 또 이제 후반부에 선생님하고 부사 연습을 좀 해볼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부사를 찍고 싶으면 가서 동사를 찾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동사랑 부사가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먼저 다른 애들 막 보기 전에 일단은 동사를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동사가 뭐죠? has been publish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판했다. 아주 필수적인 비즈니스 뉴스를 전문적으로 근데 또 말이 되는 것 같아. 계속 막 C 할까 A 할까 이러고 계속 있으면 3초짜리 문제를 막 10초, 15초, 30초, 1분까지 걸리면서 뭔가 다른 문제 풀면서도 자꾸 생각나고 그럴 거죠. 자, 뒤를 볼까요? 여러분, for industry잖아요. 인더스트리는 그냥 뭐 이제 분야, 산업, 뭐 업계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항상 for 뒤에는 어떤 대상이 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이 와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비즈니스 뉴스를 출판하는 이유가 출판하는 그 비즈니스 뉴스를 읽게 하는 대상이 업계냐는 거죠. 만약에 슬쩍 뭐 about이었으면은 그래도 말이 됐을 거예요. 근데 for잖아요. 인더스트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자, 여기 뉴스를 읽어보렴. 아니라는 거죠.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전문적으로 출판한다. 그렇게 이제 또 해석이 얼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고 그래서 정답 뭐다? A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포인트, 여기서 만약에 이제 C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 조금 생각하시기보다 우리는 여기서 왜 B를 빠르게 버려야 되는가? 왜 D가 명사라고 외웠지만 빠르게 버릴 수 있어야 되겠는가?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좀 잊지 않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재밌지 않아요? 문제 또 하나 같이 풀어볼게요. 네, 참고로 AL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어요. 이제 이러면서 좀 이제 문제 푸는 생각에 뭐 순서, 문제 푸는 어떤 이제 패턴들 좀 공부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주 암기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AL로 끝나는 명사 이런 애들이 있구나 착착착 좀 준비하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외워주시면 또 좋겠죠. 뭐 arrival 도착 알죠? proposal propose하는 제안, approval 승인, disposal 뭐 이제 폐기, removal 제거, 방금 프로페셔널 나왔었던 뭐 전문가, 종사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준비되어 있네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또 선생님 설명 함께 하겠습니다. 자, 4번 같이 볼게요. 또 이것도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한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풀렸었던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몇 번을 했을지가 이제 좀 감이 오긴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A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오답으로 갔다면 A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요. 빈칸, 앞뒤, 최소 단위다. 그쵸? 빈칸, 앞뒤, 최소 단위를 봐야 되는 앞에 똑같고 뒤에 다른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B 뜻도 알겠고 우리가 confidence, confident, confidently 우리 뭐 이런 뜻 알잖아요. 근데 막 A 뜻을 몰라도 계속 거기에 좀 이렇게 너무 생각이 치우쳐져 있지 말고 일단 빨리 나오세요. 너무 이제 뭐 뜻을 모르는 거는 마지막에 좀 생각을 하시고 일단 모양 자체가 앞에 똑같고 뒤에 다르다 그러면 그냥 모양으로 사사삭 집어넣으면서 정답이 조금 이제 찾아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앞에 똑같고 뒤에 다른 거 우리 어디 보자고요? 빈칸 앞뒤 최소 단위 보자 그랬어요. 가보면 보니까 우리 눈에 뭐 보여요? 주어, 그쵸? 동사, 선생님 저 will be able to 알아요.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잖아요. 보니까 프로젝트를 뭐 했을 것 같아. confide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will be able to 동사 공부했어. 그래서 보통 빠르게 풀어가면 약간 고득점자이신 분들도 A라고 많이 하시면서 틀리더라. 그런 거죠. 자, 왜일까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will be able to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confide라고 하는 뜻의 동사의 뜻을 알아서 해석을 해서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야 됐을까? 물론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이제 맞죠. 맞고 마무리로는 당연히 단어 정리, 뭐 뜻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will be able to 뒤를 보자. 빈칸 앞뒤 보자 그랬잖아요. 프로젝트를 보면 너무 쉬운 단어예요. 그쵸? 프로젝트, 선생님 저 프로젝트 알아요. 우리 함께 일해야 되는 프로젝트. 그쵸? 그러니까 뭔가 will be able to 동사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프로젝트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로젝트, 우리 그냥 한국말로도 쓰는 그 프로젝트, 명사잖아요. 명사예요. 선생님 명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에 어가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요. 뭐 더라도 있나요? 나 명사야라고 느낌해주는? 더도 없고요. 그렇다고 프로젝트 뒤에 S 있나요? 없거든요. 그러면 이때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제 명사 아닌가? 훈련을 하면 이거를 보는 눈이 좀 이제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명사가 아니다. 뭐밖에 안 되겠어요? 동사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물론 토익 공부를 하다 보면 프로젝트가 동사로 쓰일 때 이제 선생님이 준비해 놓았는데 프로젝트가 동사로 쓰일 때 여러분 프리딕트 알잖아요. 그래서 프리딕트는 약간 좀 트렌드를 예측하다 뭐 이럴 때 좀 나오고 프로젝트도 예상하다 예측하다인데 약간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숫자 뭐 영업 매출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측할 때에 좀 쓰는 동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거 단어를 아는 것도 중요해. 그럼 이 문제를 틀렸어. 내가 프로젝트를 몰랐구나. 그럼 동사 가서 또 막 외워야 되겠구나. 동사,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자꾸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의심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프로젝트가 명사로 쓰이고 싶다면 앞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아니면 S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얘 그러면 명사 아닌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니까. 물론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죠. 그래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동사 덩어리였던 거여서 will be able to에 필요한 동사는 바로 저기 프로젝트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면 to 부정사하고 동사 사이에 쏙 들어가는 남는 자리 쏙 들어가는 품사는 뭐죠? 바로 부사거든요. 그래서 confidently 얘가 이제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물론 마무리 해석을 해보면 쥐니는 이야기했어요. 가능하다, 자신 있게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부분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가 projection 명사로 가면 여러분 예상, 예측 이렇게도 쓰인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predict, prediction까지 같이 덩어리로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셨을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정답을 몇 번으로 하셨을까요? 우리가 선생님이 바로 앞에서 이제 계속 설명해 왔었던 문제 유형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A, B, C, D를 보니까 끝이 조금 다 어떻게 끝나고 있죠? LY로 끝나고 있다 하면서 뭔가 부사 문제겠다. 자,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A, B, C, D 하면서 뭐 좀 D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정답은 A이긴 한데 A라는 이제 정답을 꺼낼 때 이 문제도 한 3초짜리로 사실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 계속 읽으면서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좀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3초 문제로 만들 수 있는 걸까? 자, 부사 문제는 선생님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부사 문제풀이 전략. A, B, C, D 보기가 LY로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딱 세 가지를 기억해 보자. 첫 번째, 부사의 자리를 묻는 문제인가? 물론 이제 아까 앞에 똑같고 뒤에 다른 어떤 모양에서 부사 문제를 좀 내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선생님 워딩인데 저는 부사의 규칙 페어링을 먼저 좀 찾아보자. 그리고 부사의 의미 페어링. 어떻게 좀 어울리는 애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자. 그래서 부사 문제야. 그러면 또 앞에서부터 그냥 해석하면서 어울리는 거가 눈에 보일 때까지 계속 읽으면서 생각하지 말고 부사 문제네? 일단 자리를 물어보는 건가? 아니야? 그러면 규칙 페어링에서 내가 버릴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그러면 의미 페어링이야? 그럼 내가 어디를 봐야 되지? 이렇게 딱 3단계로 부사 문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봅시다. 특히나 부사 의미 페어링으로 가실 때는 반드시 정말 여기 앞뒤 다 보시면서 해석하지 마시고 반드시 동사랑 부사 여기 두 가지만 딱 꺼내서 매칭시켜 보시면 의외로 좀 빨리 풀릴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방금 여러분 문제 푸셨던 것들 보면서 다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 B, C, D. 선생님의 A, B, C, D를 보고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랑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랑 일치돼야 되겠죠. 저는 일단 A typically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typically. 머릿속에서 지금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ypically. 전형적으로 라고 보통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이런 이야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다년간은 계속 시험을 봤잖아요. typically가
전형적으로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과감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래서 typically는 저는 보면은 딱 이렇게 생각납니다. 일단은 가서 현재 시제인가? 현재 시제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이제 얘가 규칙 페어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뭔가 시제 부분 가면은 이제 꼭 이제 있는 어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 뭐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어떤 책에도. 자, 그래서 현재 시제 짝꿍 부사.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periodically 막 열심히 외웠어. 정기적으로라는 뜻을 넣어서 앞뒤를 매칭시켜 보는 게 아니라 A, B, C, D에서 periodically가 보였니? 그러면 일단 어디를 먼저 가서 확인하자? 현재 시제인가를 먼저 보자라는 거죠. 현재 시제가 아니면 살짝 조금 얘는 정답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그래서 typically 현재 시제여야 되는데 그래서 시제를 먼저 봤는데 일단 오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또 B로 넘어와. fairly. 여러분들은 fairly를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공평하게, 그쵸? 공평하게라는 뜻이 맞지만 토익에서는 여러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extremely, A, B, C, D의 뭐 정답 보기든 오답 보기든 extremely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extremely가 딱 보고 나서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시는 거는 뭐 극도로 뭐 이러한 이제 또 뜻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럼 또 극도로라는 말을 가지고서 앞뒤 챙겨보면서 해석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extremely가 있다? very 이런 애들이 있으면 일단 가서 앞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나? 왜? 여러분들 very go라는 말 쓰지 않거든요. go very라는 말 쓰지 않거든요. 부사가 동사를 꾸미는 건 맞지만 모든 부사가 동사를 꾸미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페어링이 이미 정해져 있고 토익에서는 이 페어링을 넘어가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더라. 그래서 extremely는 무조건 형용사 있니를 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fairly가 조금 생소하시면 엘세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류 애들 extremely, very, 굉장히부터 꽤라는 뜻으로 quite, fairly, pretty 그리고 rather, somewhat 같은 경우는 다소, 약간 뭐 이제 이러한 뜻으로 쓰이면서요. 형용사랑 부사가 짝꿍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B를 보고 일단 앞뒤를 보는 거예요. 앞에 뒤에 뭔가 꾸미는 형용사가 있나? 부사가 있나?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일단은 어로 시작하면서 끝에 reliable source. 그러니까 여러분들 reliable source 일단 명사가 있구나 생각해야지 reliable source를 봤는데 얘가 지금 무슨 말이지? 명사가 무슨 말일까? 대략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뜻을 떠올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속도가 계속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C, sharply. 또 sharply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날카롭게? 아니겠죠? 물론 날카롭게라는 뜻이 아닌 건 아니지만 sharply가 보면 저는 일단 동사 자리에 가서 increase 있니? decrease, decline, drop, rise, boost 이러한 단어들을 먼저 찾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좀 정답 아니겠다라는 거를 바로 이제 선생님은 캐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sharply 앞뒤에 뭐 increase, decrease 뭔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러한 이제 동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워딩을 확 시리즈 부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확 올라가고 확 떨어지고 이러한 애들과 같이 쓰이는 부사들이다. 이러한 애들은 이러한 동사들하고만 쓰인다. 토익에서. 규칙이 그렇게 되더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그래서 규칙 페어링으로 이렇게 선생님은 좀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뭐 몇 가지 좀 아시는 단어들도 있을 건데요. 좀 살펴보면 sharply, noticeably. noticeably는 노티스는 눈에 딱 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확 띄게 올라갔거나 확 띄게 떨어졌거나 substantially, significantly, 그리고 considerably까지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evenly는 선생님 그래서 evenly는 뭔가요? evenly는 이제 뭔가 규칙이 딱 떨어지는 게 없고 뜻 자체가 이제 even number라고 하는 것은 짝수잖아요. 뭔가 같이 짝을 이루고 있을 때 그래서 evenly는 골고루라는 뜻인데 일단은 그래서 저는 B하고 C는 규칙 페어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단 좀 빠르게 버릴 수 있었고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A하고 D거든요. 그럼 여러분 evenly는 골고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의미 페어링. 의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볼 때 물론 어울리는 짝꿍,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지만 걔네들이 머릿속에 계속 없을 수 있잖아. 열심히 외웠지만 까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시험장 가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시간을
이제 좀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동사를 찾아가자. 그럼 골고루입니다. 골고루입니다. 뭐 이렇게 동사랑 부사를 먼저 꺼내서 매칭시켜보면 뭔가 아니다라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로 가야 되는데 사실 typically라는 말로 집어넣어서 해석이 아주 깔끔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얘가 맞는 걸까 이제 번역을 하겠다라고 이제 들어가면 시간이 또 계속 딜레이 되니까 조심하시고 거기에서는 과감하게 B와 C는 규칙 페어링해서 안 되겠다. evenly 골고루 source 다는 너무 아니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남는 거 A로 가야 되겠다. 왜? 여기서 규칙이 일단 짝꿍이 되는 건 있잖아요. typically는 일단 현재 시제여야 되고 하나는 좀 해석이 안 되는데 근데 동사를 보니까 일단 현재 시제니까 조금 찝찝하지만 나는 A로 하고 넘어가겠어.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셔야 되겠어요. 자, 요 정도로 보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6번 한번 풀어보시고 또 선생님 설명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이 들어가 볼까요? 얘도 부사 문제예요. LY가 이렇게 쭉 갔단 말이죠. 부사 문제 우리 어떻게 풀자?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먼저 따다다 떠올라 줘야 되겠다. 첫 번째, 자리를 물어보니? 일단은 자리를 물어보고 있진 않아요. 그쵸? 자리를 물어보고 있진 않고. 두 번째, 규칙 페어링인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규칙 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저는 A를 보니까요. previously. 저는 previously는 어떻게 정리해 놓았냐면 previously 정답을 하고 싶니? 그러면 일단 과거 시제일까? 아까 typically는 현재 시제랑 짝꿍이라 그랬잖아요. previously가 여러분들이 이전에라고 하는 뜻을 몰라서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야 되는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일단 저는 시제 먼저 가서 본단 말이죠. 시제를 봤더니 must review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과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previously formerly 이러한 애들은 반드시 뭐랑 같이 가야 된다? 과거 시제랑 함께 해야 되고 과거 시제가 없으면 과감하게 버려보자. 그러고 나면 이제 B와 C와 D가 남는데 그럼 여기에서 딱 떨어지는 어떤 규칙이 눈에 보이진 않아. 그러면 이제 그때 의미 페어링으로 이제 좀 생각을 옮겨 가야 되겠구나. 자, 의미를 볼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거 그냥 해석하면서 내가 막 넣고 싶은데 넣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를 찾아가자? 동사랑 같이 찾아가서 보자. 동사가 어디 있다고요? must review. 그러면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머릿속에. 리뷰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and 뒤에 initial, 얘가 동사인가? 근데 initial 페이지, each 페이지를 initial 하는 게 뭐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해석으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다 끝까지 읽어서 문제 이제 정답은 찾았겠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동사 먼저 보고 해결을 하겠다. 리뷰해야 됩니다. 그러면 hopefully 바라건대 리뷰해야만 합니다. 안 되죠. hopefully는 바라는 거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must는 반드시 해야 된다면서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B는 안 될 거고요. creatively 뜻 다 알아요. 그쵸? 창의적으로 반드시 리뷰해야 됩니다. 안 되겠죠? 창의적으로 리뷰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걔는 안 되고 D 정답. 토익이 아주 좋아하는 대표적인 부사 중에 하나죠. 얘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thoroughly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oroughly는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빈틈없이 라는 뜻으로 선생님은 A, B, C, D에서 thoroughly가 나오면 일단 동사에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동사가 있나? 를 먼저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제 준비를 해보았는데 thoroughly는 뭐 당연히 뜻도 중요하지만 어울려 다니는 동사 물론 이렇게 의미적으로 어울려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공부하면서 또 정리하면서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암기가 조금은 이제 동반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review, work, inspect, examine 뭔가 지금 열심히 리뷰하고 일하고 inspect, 그쵸? 검사하고 examine 또 뭔가 점검하고 검사하고 이러한 애들하고 같이 가더라. 그러면 thoroughly가 봤을 때 머릿속에 파바박 이러한 동사들이 생각이 나면 조금 더 정답을 찾아가는 그 시간이 이제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파트 5 6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초단기 고득점 문제풀이 전략 한 2가지 정도 포인트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들, 전략 포인트들 너무 많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 좀 이제 소개해 보는 걸로 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영상에서 선생님의 필살기 초단기 고득점 파트 5 문제풀이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는 걸로요. 지금까지 YBN 건대센터 공식 1위 업토익 연속 만점 강사 진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